이어서 이강 같이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다면 영양소를 몸에서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은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걸 다 몸이 끌어다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끌어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쵸?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오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의 구성물질 전체를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인체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제 어떻게 소화 흡수를 해서 이것이 수단계로 가서 각 몸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화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화관은 내가 입에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된 거 아세요? 네. 자,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자,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위를 지나가면서 소장을 지나가고 마지막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뚫려져 있다. 여기를 거쳐 오면서 인체에서 수많은 일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화샘이 있어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음식물이 지나갈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럼 입에서 음식물을 놓고 씹기 시작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이 식도가 지나가면서 식도는 그냥 보내는 곳이에요. 자, 근데 위에 도착하면 위 속에 위샘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위에서 지나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이 중간에 이 십이지장이라는 걸 지나면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오고요. 마지막 소장에서 장액이 나오고요. 대장을 지나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라는 게 뭘까? 소화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 영양소를요,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난 소화가 약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음식물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음식물이 최종 단계,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계였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단계였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는 최종 단계로 쪼개져야지만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 속에 뭐가 도와주냐면요, 효소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영양소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 몸에 세포로 흡수돼야 되는데 음식물의 형태로는요,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분자 형태의 음식물을 세포막 통과 가능한 저분자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근데 이 소화는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는요,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씹고 쪼개고 움직여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화학적 소화라는 건요, 고분자의 음식물을 소화 효소를 해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최종 단계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효소는요,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을 합니다. 특정 영양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단백질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하고요, 산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평균의 체온은 온도 36.5. 그쵸? 만약에 이 체온이 높을 경우에 우리가 열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너무 추운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하죠. 이런 것은 적정한 산도와 체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이 들끓는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먹이려고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면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을 잘 내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잘 먹어야 낫는다. 그건 영양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양소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소가 되는 각각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관부터 볼게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관이라겠죠. 자, 첫 번째 이 입을 지나가고요,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겉에는 피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입부터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점막이라고 표현하죠. 점막은 촉촉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점액이 나오죠. 소화관. 점막은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화관은 점막층이, 점막 하층이, 근육층이,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층에 우리가 점막층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분비가 잘 안 되겠죠. 이곳에서 점액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점막이 닫혀서 점막 하층에 가면요. 점막 하층에 뭐가 있냐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속이 쓰리고 통증을 느껴. 그럼 점막 하층까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위암이라고 했을 때 연기, 1기, 2기 했을 때는요. 점막층까지 이거 세포가 내려왔는지 점막 하층까지 왔는지 근육층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위암의 그 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점막층 같은 경우는요, 소화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이 음식물이 지나갈 때 쓸리면 안 되니까 점액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혈관이 지나가고요. 근육은요, 연동운동을 하죠. 네. 그리고 장막층은 소화관 외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곱창을 먹으러 가면 잘 느끼실 수 있죠? 네. 곱창 먹으시면, 아, 내 소화관도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식도는 장막층이 없습니다. 얇습니다. 뜨거운 걸 함부로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는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샘은요, 소화에 필요한 소화의 액을 생성 또는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 소화관을, 자,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의 구조를 보니까 이와 혀가 있죠. 자, 소화샘인 침샘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레이스를 분비합니다. 탄수화물은요, 입에서부터 분해가 시작돼요. 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자, 꼭꼭 씹어 드시면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요. 밥은 뭐였어요? 다당류였죠. 단맛을 못 느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씹기 시작하면 이당으로 쪼개지면서 단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탕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밥이 달다고 느끼는 거는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입에서 꼭꼭 씹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이 소화를 못 시키겠네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위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음식을 삼켜요. 한두 번씩 꿀꺽 그런 상태 되잖아요. 천천히 드시는 게 건강의 첫 번째다. 소화계가 바로 서야지 모든 건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화계가 바로 서려면 씹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요 그냥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탄수화물만 소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에서 내려가서 위로 넘어가죠. 자, 식도 여기 위에서는요, 여기 조임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분문, 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있는 음식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합니다.
설명이 다 나왔네요. 그쵸? 위 벽에 지금 보면 뭐 부세포가 있고요, 주세포가 있고 벽세포가 있죠. 자, 위는요, 이곳에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소화가, 고기가 잘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펩신 노겐이 나오고 염산이 나와서 이게 합쳐져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를 만듭니다. 단백질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펩신이 단백질을 쪼개주는 역할을, 이 펩신이 이걸 중간 단계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속에 벽세포에서 염산이 나오는 건데 이게 강산인 상태잖아요. 굉장히 강산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뮤겐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드실 때 혈압 같은 걸 걱정이 되셔서 너무 저염식을 하시잖아요. 염산은요 소금에서 나오게 되어 있대. 너무 저염식을 하시는 분이 또 소화를 또 잘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우리가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아주 그냥 정제된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천일염을 드셔야지 위 상태를, 강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산이 유지되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멸균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쪼개질 수 있는 그 소화를, 특히나 강산 상태가 됐을 때 칼슘이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위가 약한 사람들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요. 칼슘이 약하면 또 이 펩신 오겐이 또 나올 때 악순환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건강 생각하면 이분이 단백질이 부족한지 아니면 칼슘이 부족한지, 그리고 너무 저염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나빠, 우리가 소화계 쪽이 안 좋아라면 세 가지 해보셔야 되죠. 소화 관의 문제일까? 아니면 소화 효소, 이 효소가 침샘에 잘 안 나오나, 아니면 펩신이 잘 안 나와,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소화 효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화 세민, 혹시 췌장의 문제, 간의 문제, 쓸개의 문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필요 없게 정말 영상을 통해 나왔는데요. 소장은요, 12지장과 공장과 회장,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지장은요,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학적 소화가 많이 일어나죠. 첫 번째 탄수화물은 입에서 시작이 됐죠.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단백질이 1차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고기는 입에서도 안 됐고요. 위에서도 안 된 거예요. 12지장에 내려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12지장에 내려왔을 때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위에서는요, 아주 강산인 상태여서 내려오면 장벽을 다 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장에 있는 약 알칼리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주고요, 효소가 나옵니다. 12장 점막색토에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분비되었어서 이자에서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직 못했던 나머지를 이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이 이자에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음식물을 잘 씹지 않은 상태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췌장이 부담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췌장에 고갈되어서 나중에 이 췌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씹지 않는 사람은요, 췌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백질이 처음에 나왔던 게 펩신이었습니다. 펩신 노겐과 염산이 만나서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위에서 같이 소화가 되고, 두 번째는 트립신이라는 분해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됐던 이 단백질을 또다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처음으로 지방 분해 요소가 나오죠. 적혈구가 죽으면 빌리루빈,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과 그 두 가지 원료로 해서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서 고농축을 시켜가지고 내분에서 지방의 유화자, 지방을 쪼개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자에서 지금 라이페스로 이 지방을 모노글리세이드하고 지방산을 쪼개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장에 왔을 때 12장에서 그 다음에 공장이란 곳에 왔을 때 소화효소 장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마지막에 말테이스라는 게 나와서 이 2당으로 쪼개진 걸 단당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화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공장 회장에서 해주는 역할, 소장이 약 40%인데 지금 여기서 융털이 아주 많아서 이곳에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소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먹은 걸 끌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흡수가 되는데 소장을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 융털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융털을 더 확대시켜 보니까 이 속에 융털 하나에 모세혈관이 지나고 있고 여기 노란색 라인은 암주간이라고 그래요. 지용성 영양소 있죠.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은요, 이 흡수를 어디서 하냐면 암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용성과 포도당, 아미노산 어디로 들어가요? 모세혈관에서 빨아들입니다. 지방이 움직이는 라인과 포도당과 단백질, 일반 비타민이 움직이는 라인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대부분 영양소는 모세혈관에 흡수돼서 이것이 간으로 가서 합성이 돼서 심장으로 보내지는데 지방 종류의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암주간을 통해서 바로 심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장이 인체의 뿌리입니다 얘기하잖아요. 혈관이요, 뿌리차로 우리 분포가 되어 있어요. 뿌리로 해서 다 빨아들입니다. 자,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소장에 융털로 흡수돼서 융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납니다. 이것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영양소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는요, 융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지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암주간으로 가슴 림프관, 빗장맥, 정맥, 상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죠. 수용성 영양소와 간을 통해서 이것의 대사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은 것들이 소장에서 빨아들여서 간으로 간다고 주목하시는 거죠.